공통수학2 개념원리 206쪽 함수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대응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필요해. 수학에서의 집합은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멤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그런데 그 원소가 전혀 없는 집합, 멤버가 전혀 없는 그 모임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지.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라는 거는 멤버를 가지고 있는 두 집합 X, Y를 뜻하는 거야. 그런 멤버가 있는 X, Y라는 집합에 대하여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집합 X에서의 원소 스몰 x에 집합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면 X의 Y가 대응한다 하고 기호로 X, 화살표 Y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옆에 이제 밑에 보기에 있지 두 집합 X와 Y의 원소들을 이렇게 중괄호 안에 표현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데 이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는 이 집합에 대해서 각 원소, 멤버들, X의 원소인 나라에 Y의 원소인 수도를 대응시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거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여러 가지 규칙에 의해서 연결시켜주고 그것을 대응이라고 부른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함수는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짝이 될 때 이 짝이 되는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를 F라고 할 때 기호로 F, 땡땡하고 집합 X, 화살표 Y와 같이 나타낸다.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알파벳 소문자 F, G, H 등등등으로 나타냅니다. X의 각 원소에라는 말은 X의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라는 뜻이고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은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 하나가 짝이 되지 않아도 안 되고 두 개 이상 대응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래 함수인 경우와 함수가 아닌 경우에 예시가 꼼꼼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먼저 함수의 뜻에 맞게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와 빠짐없이 하나씩 짝이 되어 있지. 자, 근데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1, 2, 4는 Y의 원소와 짝이 되어 있는데 3이라는 애는 짝이 되어 있지 않지. 이런 애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우리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부를 수 있지. 그 다음에 그림 3번 같은 경우는 1, 2, 3이 모두 Y의 짝이 되어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Y의 원소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설명처럼 다음 경우는 함수가 아닙니다. 집합 X의 원소 중에서 대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원소가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함수가 아니고 집합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두 개 이상 대응되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함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도 혹시나 1이 A를 선택하고 2가 A를 선택하고 3이 C를 선택해서 X의 각 원소가 똑같은 Y값을 선택하더라도 함수의 뜻 자체가 X의 원소가 Y의 원소와 하나씩 짝이 되면 되기 때문에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럼 이 대체적인 이 말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너네가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Y 쪽을 가리고 X 쪽에 있는 원소에서 화살표가 오직 하나씩 나가고 있으면 함수, 나가고 있지 않은 애가 있거나 두 개 이상 나가고 있으면 함수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한데 그 집합에다가 각각 이름을 매기게 되거든. 그래서 집합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게 있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즉 우리가 그 F를 만들 때 F 땡땡하고 화살표를 내보내는 집합이 있고 화살표를 받는 집합이 있겠지. 이때 화살표가 나가고 있는 이 X라는 집합을 F의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집합 Y, 화살표를 받는 아이를 우리가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은 집합의 개념인 거야.
화살표를 내보내는 집합을 정의역, 화살표를 받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는 대체적으로 x를 정의역으로 하고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대부분이긴 한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우리가 정의하기도 하고 y에서 x로의 함수를 정의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은 x가 정의역이 아니라 화살표를 내보내는 집합을 정의역, 화살표를 받는 그 집합을 공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일단 치역은 뭐냐면 일단 함수값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함수 f 땡땡 x에서 y로의 화살표, 그치?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을 때 정의역 x의 어떤 멤버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역 y의 원소 멤버 y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짝꿍이 되게 만들겠지. 그때 우리가 이것을 기호로 y는 fx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fx를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앞에 있는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 보면 a는 1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2에 대한 함수값, 3은 c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런 함수값들만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이 멤버들만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우리는 그것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래도 이제 조건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방금 이제 앞에서 있는 예시 그대로 지금 되어 있지. 정의역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에 의해서 중괄호에다 그 멤버들을 적어주고 공역은 y에 있는 애들을 몽땅 다 적어주고 치역은 1에 대한 함수값, 2에 대한 함수값, 3에 대한 함수값을 모두 멤버로 적어주면 그것을 치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때 F에서 함수값 전체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하고 여기 이런 기호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집합 단원을 배울 때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배웠거든. 근데 그 조건제시법이 뭐였냐면 이 중괄호 안에 발을 붙이고 그 다음 이 뒤에 x나 뭐 a나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붙여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x가 라지 x에 들어갑니다 라는 조건을 달아주고 이 앞에 있는 건 뭐냐면 그 x에 대한 함수값의 형태로 이 집합 안에 원소로 포함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x의 원소가 1이 있는데 그 1에 대한 함수값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겠지. 함수 fx, 함수 y는 fx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보통은 이제 주어지지 않아. 뒤에 가면 처음은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집합으로 배우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하고 실수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혹시나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정의역은 집합 fx가 정의되는 실수 x 값 전체 집합,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면 되고 공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치역이라는 건 함수값들의 모임이고 그 x가 y에서 그 함수값을 정할 때 공역 안에서 정하기 때문에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 즉 치역의 모든 원소는 공역 안에 모두 포함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이것도 집합에서 배운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공역은 A, B, C, D인데 치역은 그 안에서 함수값을 선택한 거니까 당연히 공역 안에 포함되는 걸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모든 원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서로 같은 함수, 두 함수 f와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우리는 두 함수 f와 g를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만약에 f하고 g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함수식이 같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실수 전체 범위가 되어 있다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당연히 두 식이 같아야지 같은 함수가 되겠지만 혹시나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니라 내가 정의역을 따로 정해 공역과 따로 정하게 되면 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 뒤에 가서 예시를 조금 설명해 줄게. 어쨌든 첫 번째는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하고 gx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 만약에 그렇지 않은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선생님이 옛날에 수행평가를 중학교 때 수행평가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은 또 굉장히 꼼꼼한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잘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꼼꼼하고 성실하게 하는 편이었거든. 근데 서술형 시험을 보는데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 사실은 2차 시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수행평가의 기준이 문제가 뭐였냐면 다음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어. 그런데 1번, 2번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식이 어때? 식이 똑같지. 그래서 선생님이 왜 똑같은 문제를 내셨지? 하고서 선생님이 이게 인수분해도 하고 표준형도 하고 일반형의 y절편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아주 똑부러지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꼭지점이나 1을 넣고 2를 넣고 했던 그 모든 점들의 좌표를 표현하고 당연히 복부처럼 2번도 똑같이 내가 그림을 그렸겠지. 첫 번째 그림을 잘 그리면서 왜 똑같은 문제 2번 했을까 하면서 냈단 말이야.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1번은 틀렸다고 하시고 2번은 맞았다고 하셨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이 똑같으니까 나는 같은 함수로 본 건데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갔더니 1번 문제는 밑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x는 정수 혹은 자연수였나? 이런 식으로 써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x는 모든 수라고 써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번 그래프는 만약에 정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 정수밖에 못 넣으니까 이렇게 그려져야지 함수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같은 식이라 하더라도 얘는 정의역이 모든 수여서 선생님이 1.5도 넣을 수 있고 루트 2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점의 함수값이 그러니까 모든 x값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지만 얘는 정의역을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1.5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정의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억울한 게 여태 내가 기억에 남는다고. 따라서 여러분은 식을 보고 그냥 같은 함수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정의역이 같은지 꼭 확인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는 설명이 정의역과 공역이 다 이제 똑같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지만 사실 공역 같은 경우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위에 있는 거에서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정의역은 말했는데 공역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난 공역을 모르는데가 아니라 실수 전체 집합이다.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함수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자, 누가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함수 파트를 배우기 전에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다른 함수로 여겼어.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함수라는 건 똑같이 쌍둥이 같은 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의역, 즉 x값들을 모아서 만든 그 집합을 -1과 1로 지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정의역이 같은 상황이고 그치? 그리고 그 정의역 내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고 1을 똑같이 넣었을 때 함수값도 서로 같다는 거지. 따라서 F하고 G는 서로 같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알았지?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x하고 x 세제곱, x분의 1 같은 함수들, 그 다음에 x 절대값과 x 제곱이라는 함수가 같은 함수로 되게 많이 언급이 돼. 보통 정의역을 -1, 1로 주거나 분수함수가 없는 경우는 -1, 0, 1 정도로 줄 수 있겠지. 자,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는 지금 서로 같은 함수라고 불렀지만 내가 정의역을 -2와 2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당연히 다른 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는 애들만 정의역으로 만든다면 같은 함수로 만들 수 있다. 즉 식이 다르더라도 정의역에 의해서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같더라도 정의역을 다르게 두면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너네가 앞으로 함수를 지정을 할 때는 정의역이 혹시 따로 나와 있다면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당연히 식이 같아야지만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겠지. 자, 208쪽에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 x 화살표 y에서 정의역 x의 원소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그치? 우리가 뭐 1을 넣었더니 3이 나왔다. 그러면은 x는 1과 y는 3이 짝이 되는 거니까 1,3과 같이 순서쌍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런 모든 순서쌍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들면 우리는 그것을 함수 f의 그래프라고 얘기해. 여기 조건제시법에 있는 바 앞에 있는 이 모양은 이런 형태로 집합 안에 들어갑니다 라는 뜻인데, x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그 x와 함수값을 순서쌍으로 만들어서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로 넣습니다 라는 뜻이야.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모두 실수라면 함수 f의 그래프는 순서쌍 x, fx의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 그릴 수 있겠지. 너네가 좌표 평면, 실수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그렸을 때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 일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거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수도 있고 뭐 자연수일 수도 있는데, 그 정의역에 있는 모든 각각의 원소 a에 대하여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직선 x는 a는 y축에 평행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인데, 쉽게 생각하면 세로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버티컬 라인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세로선을 그렸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얘는 그래프지만 얘는 그래프가 아닌 느낌이 들잖아. 그런데 정의역이 만약에 마이너스 1, 0, 1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에 대한 세로선, 그 다음에 0에 대한 세로선, 1에 대한 세로선에 대해서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은 이렇게 그려져야지 함수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지. 만약에 첫 번째 그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본다면 얘는 이 중간에 있는 선에 대해선 세로선에서 한 점에서 만나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확인할 때는 혹시 띄엄띄엄 그래프가 있다 하더라도 정의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정의역에 대한 x값의 세로선에서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자, 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정의역의 각 원소에 공역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각 원소 a에 대하여 그 세로선으로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정의역 원소 a에 대하여 직선 x는 a와 만나지 않거나 2점 이상에서 만난다면 그 그래프는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겠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y는 x제곱과 같은 형태의 이런 2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이야. 그런데 원 같은 경우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여기는 세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지 않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다가 2점에서 만나다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함수 일부, 여기 있는 그래프의 일부를 떼어서 요만큼만 보고 정의역도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본다면 내가 이렇게 세로선을 그렸을 때 항상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의역을 정하고 구간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